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상승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꽤 긍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 초반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는데 이 흐름이 저점에서 잘 유지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아쉽게도 장 막판에 일부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개별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저 역시 현재 자금의 20%를 10등분으로 쪼개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주식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15분 차트를 보면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한 뒤 17,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일부 조정을 받으며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락, 화요일에는 급등,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성격과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변치 않는 가장 좋은 전략은 첫 번째는 지수를 활용한 적립식 분할 매수이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은 기업에는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다시 5,500선에 근접했습니다. 장 초반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21일 이동평균선을 명확히 돌파하지는 못한 채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생각하는 적절한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여전히 돌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후보군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는 거의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집중해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은 놀랍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주식은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고 지수는 변동성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동일 비중 S&P 500 지수는 일반 S&P 500 지수보다 더 강한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이 빅테크 외에도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숏 커버링이 아니라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와 비슷하게 단기 이동평균선을 확실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17,000포인트의 저항선을 형성한 뒤 강하게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동평균선도 명확하게 돌파한 상황은 아니라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실적이 탄탄한 개별 종목은 계속해서 매수 기회로 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형주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넘지 못했고 단기 이동평균선도 돌파하지 못한 채 장 초반의 상승을 많이 되돌린 모습입니다. 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21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를 기준으로 더 큰 자금을 투입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와 방어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에서 자금이 이탈한 모습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방어주에서 이탈한 자금은 기술주나 소비재 등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섹터 중에서는 금융주가 특히 눈에 띕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 ETF는 놀랍게도 우라늄 ETF인 URA였습니다. 아직 200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당장 투자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오늘 가장 강한 돌파를 보였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드디어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벗어났습니다. 무려 43거래일 동안 공포 사이클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오랜만에 극심한 공포 구간에서 벗어난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제 시장이 약간의 무관심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횡보를 거치면서 천천히 상승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두 개의 주요 지지 저항선을 만들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4.3%를 넘을 때마다 채권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금은 오늘은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반등 마감한 흐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전략 매도할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의 상승이 여기서 끝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오늘 다시 한번 약간의 하락을 돌리려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추가 돌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소화 구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제는 심리적 저항선인 10만 달러 돌파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2025년 4월 23일 기준으로 시장은 아쉽게도 주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명확히 돌파하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식 비중은 전체 자금의 20%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이를 10등분해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 나타날 때마다 최대 10개 정도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이후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주식 비중을 20%에서 40%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금의 최대 60%까지 정도로만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빅테크 종목들의 S&P 500 대비 수익률을 그동안 12개월 기준으로 봤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압축해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장 최근 3개월 기준으로 S&P 500 대비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금이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할 계획입니다. 테슬라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여전히 부진한 수치였지만 주가는 오늘 약 5%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와 넷플릭스는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S&P 500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중간이라면 이 두 종목은 분명히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더블 바텀 패턴을 완성했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더블 바텀 패턴 형성과 함께 많은 자금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 심리를 완벽하게 바꿀 만한 거래량이 들어간 것은 아니며 여전히 본격적인 상승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 실적 발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방향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90를 지지하면서 횡보를 이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더블 바텀 돌파 후 오늘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흐름은 $1000 수준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횡보를 이어가고 이후 재차 돌파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간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테슬라는 오늘 5% 상승했지만 아직도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서 매수보다는 관망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116 근처에 큰 매물대가 있고 50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돌파가 나오면 반등 가능성도 있지만 실적과 모멘텀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더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했고 오늘 같은 날 하락하는 종목은 시장의 리더는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여러 종목에서 매수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템퍼스 AI는 오늘 14% 상승했지만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템퍼스 AI는 내년에 흑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자주 확인해야 하지만 현재는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여부와 단기선들의 정배열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오늘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상승을 즐기면 되지만 신규 진입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아직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식료품 섹터에서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은 빅테크가 약한 시기에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실적을 앞둔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사전에 50% 정도 매도하거나 풋옵션을 활용해 방어할 계획입니다. 스포티파이는 현재 $600라는 큰 저항선 앞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 드디어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 상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커 보입니다. 바이오텍 종목 중 TG Therapeutics는 2025년 EPS 예상치가 무려 플러스 536%에 달해 계속해서 추가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 기반 성장주로서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SAP는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로 급등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했습니다. 올해 EPS 예상치는 플러스 75%로 강한 성장 기대감이 있으며 다음 주까지 횡보 흐름이 유지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GE Vernova는 오늘 실적 발표 후 $350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했습니다. $350를 확실히 돌파한 뒤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돌파가 유지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장의 심리가 좋아지면 반드시 엄청난 수익을 보일 IPO 주식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년 IPO 종목 두세 개는 꾸준히 매수 중입니다. 특히 Service Titan과 Lore Holdings, Carmen Holdings를 현재 테스트 중이며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보잉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관련 수혜로 로어 홀딩스가 커비드 핸들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핸들 부분 패턴이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90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식의 본질은 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금의 상승이 약간 멈춘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을 장기 투자 계좌로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를 하진 않을 예정이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관망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비트코인과 친구들, 실적이 좋은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완벽히 돌파하기 전까지는 주식 비중을 60%에서 더 비중을 늘릴 생각은 없으며 돌파가 확인되면 리더 종목들에 더욱더 자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드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